염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지금 오늘 주 내용은 아마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이어트는 기본이 이제 염증이다라는 그 염증을 없애는, 그래서 이제 이 염증을 없애는 방법,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제 세 가지 BOU, 비타민, 오메가3, 그다음에 유산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먹는가라는 거,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가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터마신하고 MSM에 관한 MSM입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그 제품 소개, 그다음에 메커니즘 이야기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뭐 다 제가 다 먹어보고 제 몸에서 다 느낀 그런 반응들, 또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터마신 MSM, 터마신은 이제 강황이라고, 인도의 그 생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거기서 나오는 노란 색깔 그런 물질인데, 물질 이름은 커큐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커큐미노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질인데요. 항산화제입니다. 색깔이 있는 물질들은 전부 강한 항산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몸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M이라고 하는 거는 메틸 설포닐 메탄이라고 하는 건데요. 황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S에 이렇게 CH3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탄소가 붙어 있고, 여기 탄소, 산소, 그다음에 황. 근데 이 황이 우리 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저걸 먹게 되면 몸에서 뭐 열이 나기도 하고 염증을 개선시켜 주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조 MSM하고 터마신을 2통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해드렸는데, 어머님이 그걸 다 읽어보고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이게 오전에 먹는 게 있고요, 오후에 먹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다 먹고 계시는데, 왼쪽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왼쪽에 이제 힘이 이게 나아가는 동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쓰게 돼서 오른쪽 무릎이 또 이제 조금씩 아팠던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 주사액이라고 병원에서 많이 놔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물질이냐면은 그 물을 많이 머금는 그런 이제 물질이죠. 우리 얼굴에 바르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아시죠? 예,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안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몸 속에 있었던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간 물질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면역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면 걔가 다 분해돼 가지고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무릎에 마찰되는 게 덜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통증이 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요 그 터마신 MSM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싹 좀 훑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를 먹으면은 제대로 효과를 보시겠다. 그래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적힌 대로 계속 먹고 계시는데 어떠시냐고 제가 한 3, 4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거 먹기 전보다 그 통증이 거의 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계속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이 MSM 터마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MSM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이것에 관한 논문이나 책들이나 이런 거는 수두룩하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뒤에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들을.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드시면서 무릎의 연골을 재생을 시키는데도 이 물질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 물질 자체가 통증을 줄이는데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경험은 이런 게 있고요. 뭐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차후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혹시 그 누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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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저희 어머니가 이거 먹고 나서 일주일 정도만 후에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무릎이 많이 줄었어요, 통증이. 일주일 만에.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주사액도 맞았는데 주사액 때문에도 줄기는 했는데 주사액 때문에 아팠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통증에서부터 확 줄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나중에 여기에 좀 보여드릴 건데, 일주일 여기 42일 실험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통증이나 뭐 그 삼출액이라고 진물이 나오는 양이나 이런 게 합해서 한 2주 정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먹은 지 지금 이번 주까지 한 3주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 정도. 예. 네, 예. 주사 맞는 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예 통증을 차단을 하는 거고, 또 덜 일어나게 하는 거고, 얘는 이 물질 자체가 통증을 막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이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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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골을 재생을 시키는 메커니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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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요. 보시면 됩니다. 그 삼출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릎이 아프면 진물이 생기고 이렇게 무릎이 붓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아예 거의 안 생깁니다. 그게 요거 자체는 염증이잖아요. 요 물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진물이라고 하는 그 물은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속에는 혈액이 있고 물이 있는 림프가 돌아가는 물이 돌아가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차는 물은 그 진물이거든요. 그 진물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염증을 줄여주니까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MSM이라고 하는 성분, MSM이라고 하는 성분. 예. 연골을 만드는 물질, 우리 연골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름이 뭐냐면 콘도로이친 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요거를 만들려면 황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 토마신 제품 안에 보시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MSM이라고 하는 물질이 황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몸에서 어딘가에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뭐가 다르냐? 예, 예, 예. MSM이라고 하는 물질은 미국에서 정제를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전 세계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SM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요 물질은 어느 회사나 집어넣어 갖고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강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개별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황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 항산화 기능, 예, 그런 거, 또 요것도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 항산화가 염증 자체를 줄이는 거니까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터마신이라고 하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은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게 다른 데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염증을 두 가지 메커니즘에서 또 잡고 있는 거죠. 커큐민에서도 염증을 잡고 이
이 MSM에서 또 염증도 잡고 통증도 잡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체험 사례를 한 분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또 메커니즘적인 얘기 좀만 말씀을 드리게 테니까. 자, 그럼 먼저 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통해 귀한 삶을 배우고 있는 홍금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파트너 분 중에 혈액암이 때문에 이제 저희 박사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3시간 정도 해주셔가지고 그 보호자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감동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86세 되신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항상 막 마디마디마가 쑤셔가지고 교회에 겨우겨우 나오세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의자를 짚어서 앉으실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것이 이제 2주가 지나고 어제가 3주째를 이제 저를 만났는데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좀 이제 건강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야, 나 뭘 먹었는지 많이 좋아졌어, 야. 뭔지 모르지만 좋아졌어, 야. 이제 조금만 손만 아프고 다리는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 그거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럼 아침에 노란 거 저녁에 하얀 거잖아.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선 진짜 그런가? 그래서 잘하셨어요 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지. 네, 터마시네. 네, 터마시네. 네. 그거는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저도. 네. 제가 어제 어제 낮에 한 1시부터 2시 정도까지 뭘 했냐면은 사우나를 했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40도 정도 되는 물 속에서는 1시간 정도 들어 있을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땀이 막 쏟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 긴 양말을 신고 긴 바지를 입고 긴 옷을 입고 이불을 한 장 깔고 수건 깔고 그 위에 이불 2장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1시간 정도 있어요. 보통 1시간 이상, 보통 그냥 밤에 하고 쭉 아침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제는 이제 손님이 오시다 보니까는 미리 이제 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40분 정도 되니까 1시 40분, 2시 40분, 원래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40분밖에 못 한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막 머리가 막 약간 좀 막 이렇게 젖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팅을 한 그 이후에도 9시쯤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땀이 다 식고 다 식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이걸 먹었어요. 제가 여러 개를 좀 한 2배 정도를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한테도. 그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이 MSM으로부터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글루타치온이 황산화를 만들어서 내 몸에서 세포 대사가 올라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열이 나는 겁니다. 땀도 나고. 네,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 3 이런 걸로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염증은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보시다시피 과립구라고 하는 요 혈구의 양이 많아지면 이게 정상이 60%인데 69%로 올라가면 이런 염증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쪽 끝에 있는 아까 처음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더 올라갔어요. 76%. 그게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과립구라고 하는 겁니다. 백혈구에
들어가 있는 백혈구 속에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정상이 되면 이제 좀 낮아집니다. 61%. 근데 이 뒷장을 한번 보시면 요게 요 전에가 2월 한 15일 데이터인데 2월 28일 한 2주 정도 후에 보면 이 가립구가 몇 프로까지 오냐면 요 데이터입니다. 60%, 35%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훨씬 더 얼굴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요게 가립구, 요게 림프구의 퍼센트입니다. 정상적인 퍼센트가. 근데 요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몸속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으면 얘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일어나는 염증은 과립구가 많아져서 일어나는 염증, 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런 염증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얼굴에 여러분들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얼굴 나타나기 전에 어디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냐면 혈액 속에서 저런 염증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혈액에서 일어난다면 혈관이 비좁아집니다. 혈관이 비좁아지니까는 물질 소통이 안 되죠. 포도당도 잘 안 가, 산소도 잘 안 가.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안 돼. 에너지가 발생 안 하니까 열도 덜 나, 열이 덜 나니까 몸이 차가운 거죠. 그래서 손발 차가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혈관 속에서 이런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 중에 40% 정도는 손발이 찹다 그런 분이 있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위벽에서 염증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C 하루에 나는 많이 먹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네. 이 중에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이 중에 10% 정도만 염증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혈관에 그냥 이제 얘처럼 이제 이런 염증이 훨씬 더 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럼 보면 되겠네요. 뭐 60%, 35%.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그 내과 병원에 가가지고 요걸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요걸 한번 찍어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 염증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얼굴에나 뭐 이렇게 어딘가 바깥으로 보이는 염증이 나타나고 있으면 보통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면역 반응인데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그걸 잘 하는 게 BOU를 먹게 되면 되어진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면역검사, 면역세포검사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예, 면역세포검사. 이게 다 면역세포거든요. 22,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 3, 4일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또 다른 분들 중에 이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8일이 이번 주에 18일 나오죠, 그죠? 그때 결과가 나오는 어떤 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 염증과 다이어트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의 소통이 혈액이 잘 흘러가는 게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먹은 포도당이 잘 못 가게 된다. 산소도 잘 못 가게 된다. 그 세포 대사가 잘 안 된다. 세포 대사가 안 되니까 먹은 게 그냥 쌓인다라는 거죠. 쌓이면 이제 손발 차갑고 어깨 아프고 아랫배가 차갑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뚫리면 다시 또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BOU라는 거를 먹고 거기에다 더 그 탄력을 받게 촉진을 시켜 주는 게 M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SM은 여러분들은 내 무릎이 나는 안 아프니까 MSM을 안 먹어도 된다. 그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염증을 확 줄여주는 게 거기서 또 확 줄여주는 게 MSM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도 먹으면 강황을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M도 이거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게 털이 나는 속도를 촉진시키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머리한테 도움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대머리의 한 개의 안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중금속이나 뭐 안 좋은 뭐 여러 성분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머리카락으로 그런 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황이라고 하는 게 이 머리카락에 굉장히 퍼센트 단위로 머리카락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려면 이 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 이 퍼머넌트 웨이브를 할 때 이 꼬불꼬불하게 하는 그 화학 반응을 이 황을 가지고 시킵니다. 약물을 가지고. 네.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 S가 있어야 뭐 일단 잘 튼튼한 머리카락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이 펌어도 잘 되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염증을 줄여서 디톡스를 해서 몸이 대사가 잘 되게 해서 건강한 몸이 되어진 상태로 살을 빼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좋아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워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운동을 안 해도 되고 죽기 살기로 먹어도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 몸무게는 60kg예요. 몸무게 60kg, 저울에 지금 달아보니까 60kg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 1kg 정도를 차려놓고 그걸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이렇게 올라가면 몇 킬로가 될까요? 60.8? 자, 이 1kg를 20분 만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몇 킬로일까요? 61kg죠, 그죠?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잤습니다. 밤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오줌도 안 갔고 변도 안 갔고 아무것도 안 가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울에 올라갔습니다. 몇 킬로 될까요? 58kg? 또 60.5? 네, 자 그럼 60.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날 또 1kg 먹고 그 다음 날 또 1kg 먹으면은 한 달이면은 3, 5, 15kg 정도는 올라가 버리겠네요. 그렇게 느나요? 예, 그래서 60 얼마? 60.5? 60.5는 틀렸다. 몇 킬로일까요? 예, 60이 맞습니다. 예? 예. 화장실 안 갔잖아요. 그러면 자, 누워서 하는 다이어트 맞습니까? 그냥 누워 있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먹은 거 다 1kg. 대사, 운동. 어디 갔어요? 어디로? 어쨌든 내가 먹은 물질이 이거의 무게는 1kg고 그 1kg는 내 몸으로 들어갔고 그 물질은 바깥으로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갔을까요? 예, 땀, 호흡. 예, 예, 뒤척이면서 운동하니까. 그것도 누워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네요. 누워서 하는 거니까. 예. 이렇습니다. 다 호흡으로 나가는데, 땀으로 나가는데, 호흡으로 나가는데, 대부분이 호흡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면 나가는 거죠. 예. 숨만 쉬면 나가는 건데, 이 숨 쉬면서 나가줘야 되는데, 대사가 되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대사가 안 되면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0g만 날마다 남아도 남는 거고요. 100g만 날마다 남아도 남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아니면 무엇인가의 이유에 의해서 몇 g씩 조금씩 남으면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잘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 BOU. 예, BOU. 이 세 가지만 열심히 먹으면 그 대사를 잘 되게 한다.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먹으면 몸속에서 염증을 안 생기게 하고 생긴 것도 없애준다라는 거죠. 이게 돼야 이 대사가 누워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 누워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를 열심히 먹어야 됩니까? 예, 이걸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BOU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만 쓰고 있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그 누가 이걸 상표 등록을 하시면 아마 대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상표 등록 낼 겁니다. 예. BOU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3일간 하는 단식 디톡스다라는 거죠. 3일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3일간 뭘 해야 되느냐면 단식을 해야 됩니다. 네, 단식인데 아까 제가 먹는 다이어트라고 써놨잖아요. 그냥 드시면서 하는 건데요. 3일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고 7일간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쉽죠? 네. 그런데 월 3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월 3회를 하면 좋고 하기 싫거든 월 2번을 해도 되고 그것도 싫으면 1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씩 시간이 늦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월 3회.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위장의 염증 없애고 소장 대장 좋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 전에 2주 전에 BOU를 열심히 먹고 위장의 염증을 거의 완벽하게 없애야 됩니다. 위장에 염증이 들어있으면 그 염증 때문에 염증에 자꾸 무엇인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위벽의 염증을 다 없애야 된다. 장을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 대사가 잘 되게 해놓으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가 포도당으로 쓰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그걸 끌어다 쓰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거는 꼭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고 배 고픈 것을 모르게 된다. 위벽의 염증을 없애 놓으면. 그리고 공복이 되어도 손떨림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제 이 중에 보면 얼굴에 좀 씌어져 있어요. 나는 떨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당뇨나 저혈당이신 분은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상담을 그 밴드에다 하시던 뭐 만나서 하시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이걸 고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당뇨를 고칠 수 있냐? BOU를 갖고 계속 하시면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그건 뭐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지식품. 염증을 먹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3일 동안은 기존의 식사를 끊고 이제 요 뒷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거 인스턴트.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는 하나도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있는 거 전부 다 몸 안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용 색소 들어있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특히 단순당, 설탕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먹으면 이제 저거 중간중간에 먹으면 완전히 꽝입니다. 왜 꽝이냐? 저 당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그 인슐린은 성분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내 몸에서 돌아다니면 면역세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염증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덜 나오는 몸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떤 때 그러냐면 저녁 6시에 식사하고 그 이후로 쭉 안 먹고 그 다음 날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때는 인슐린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이걸 빼는 거죠. 지방을 없애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힘드신 분은 뭐 먹으면서 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더 잘하는 방법은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물은 얼마든지 마셔도 좋은데 사실 물하고 같이 수시로 먹는 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먹고 있는 비타민 주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먹어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항산화를 항상 할 수 있는 겁니다. 24시간 항산화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물에 녹여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 이걸 하시면 되게 좋으시죠. 비타민 C를 한 6스틱 정도 집어넣어서 자주 마실수록 좋다라는 건데 요것만 마시고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을 때는 안 먹고 그냥 들고 다니는 이걸로 나는 내 비타민 C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조입니다. 비타민 C 주스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보조입니다. 보조. 식사할 때 비타민 C는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이유는 소화를 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게 소화 다 되고 나서 저거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어주기 때문에 한 500mg짜리 4개 정도 먹어야죠. 4개. 2g 정도 되게. 그걸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되어야 염증이 안 생긴다.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먹어야 됩니다. 자, 아침 식사 이거대로 먹고 얘는 보조다라는 거죠. 예, 먹고 싶으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요거 잘 이해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루 3끼를 식사를 하시는 분. 아침 식사 밸런스 라이프 한 병 타서 먹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비타민 C하고 오메가3는 같이 먹어도 되는데 유산균하고 오메가3하고 같이 뭉쳐서 먹어버리면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저 오메가3가 유산균을 코팅을 해버립니다. 기름으로. 예, 그러면 유산균이 약간 그 기절을 해요. 기절. 예, 그래서 웬만하면 좀 띄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하고 오메가3는 분리해서 먹어라라는 거죠. 예, 이게 기름이 붙어버리면 균에 기름이 붙어버리면 균이 대사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균이 뭘 먹고 빼고 대사가 돼야 되는데 기름이 코팅막이 되어져 있으면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을 기름에다가 빠뜨려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항균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 이런 것도 다 녹여버립니다. 죽입니다. 세포 재생 잘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얘랑은 분리해라라는 거죠. 요거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요런 거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만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은 거기 적혀있는 권장량대로 그냥 먹으면 됩니다. 멀티비타민은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먹어도 되고요. 매일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요거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 충분히 칼로리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예. 그 대신 뭘 하는 거냐면 몸을 청소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점심은 슬림바디 쉐이크 종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 들어있는 요 성분이 다릅니다. 종합 비타민 개념으로 물질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밸런스 라이프에는. 그래서 점심 때 요거를 또 한 병.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밸런스 라이프. 요렇게. 멀티비타민 이거는요. 어딘가 한 군데만 먹으면 됩니다. 이때도 먹고 이때도 먹고 이때도 먹고 그거 아닙니다. 예.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루에 2끼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 정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침은 그냥 간헐 단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멀티비타민은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한 번만. 요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막 다 써놔가지고 계속 먹을까봐. 예. 하루치 한 번만. 예, 점심에 먹든 저녁에 먹든 한 번만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걸 3일 동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제 식사 전에 유산균하고 비타민 C 같이 먹고 나서 식사 후에 조금 뭐 바로 먹어도 되고 좀 띄어도 되는데 힘들면 그냥 바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뒤로 좀 분리해서 먹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전 반응이 가려움, 피부 발진, 콧물, 졸림, 나른함 이런 게 몸 청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비타민 C가 충분하게 있으면 다 오줌으로 비타민 C가 다 반응을 해가지고 붙잡아서 빼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순수하게 그냥 단식만 해도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되고 있냐 마냐 이걸 좀 또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계, 체성분 분석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라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거를 뭐 2주 후에 다시 찍어본다든지 한 달 뒤에 찍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아까 림프구, 가리구 이런 거 비율을 재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그림을 지우지 않았네요.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뒷장에 요 이야기인데요. 비타민 C가 하는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타민 C를 먹으면 첫 번째 위장을 좋게 해준다. 즉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요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도 여러분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산균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정식을 시켜줍니다. 요게 유산균 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적혈구를 뭉쳐있는 적혈구를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되게끔 어혈을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산소 운반을 촉진을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해준다. 산소가 잘 들어가야 포도당도 없어지고 그러겠죠. 네 번째는 항산화 기능. 항산화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음식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한다. 내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없애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차는 그 한 번에 한 포씩 먹고, 이게 BOU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포씩 먹고 3일까지는, 그리고 4일차, 6일차까지는 점심 때 2포 정도 먹고, 7일차부터는 점심, 저녁을 2포 정도 먹고, 2포니까 4포 정도 되는 거죠. 4포. 네. 그리고 점점 늘려서 나중에는 뭐 지금 12에서 15개 정도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늘려가면 좋은데요. 사실상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400mg per 데시리터 정도로 혈관에다 아예 주사액으로 집어넣습니다. 뭐 50g 이 정도씩. 예,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없어져가는 그런 그 방법들이 되죠. 뭐 그런 치료법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른 데서도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만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쏙쓰림이 올 수도 있다. 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오는데 염증이 없으면 이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쏙쓰림이 안 일어납니다.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과하게 들어가서 용량이 남으면 몸에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설사로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설사가 올 수가 있고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변비가 해소될 수 있는데 한 10% 정도는 약간 변비가 왔다가 다시 없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피로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덜 피곤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화 너무 잘 되고요. 헛배가 부르기도 합니다. 가스가 차기도 합니다. 심한 방귀를 배출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술을 따블로 먹어도 덜 취하더라라는 거고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요즘 또 밝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 균이 들어있는 곳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그 몸속에서 균이 들어있는 곳, 입, 구강암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위암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장암이라고 생기죠. 네, 여기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자, 소장암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장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대장암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차이점이 뭐냐면 위장, 구강, 위장, 대장은 균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 소장은 균이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 유산균이 지금 요 대장에 들어가서 덕실덕실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유해균, 알칼리성에서 사는 균들 이런 게 들어있으면 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가스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은 지금 여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BOU를 먹게 되면 여기가 다 좋은 균으로 바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냄새 나시는 분 많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해균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얘가 우리 위장에서 염산이 덜 나온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스트레스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pH 이게 이제 산성으로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요런 데를 알칼리성으로 변해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 균 자체가 젖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산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균은 다 죽여가지고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균을 먹는 거. 그 다음에 균 자체가 또 우리 그 장내 세포벽을 잘 생산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먹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인데 요것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혈관 뇌졸중 이건데요. 오메가3가 우리 뇌세포막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또 뭐 두뇌를 좋게 한다. 오메가3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 중에 오메가3의 종류 중에 EPA, DHA 이런 것들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이제 뇌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뇌졸중을 줄여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 오메가3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혈중에 돌아다니는 지방을 감싸가지고 다 안에다 가두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HDL. 그거를 만들어 주는데 얘가 쓰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내 피 속에 막 돌아다니면은 안 좋기 때문에 얘가 걔를 둘러싸 버립니다. 지방을 안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혈관에 못 붙게. 예. 그래서 HDL을 만드는 재료가 이게 된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뇌졸중, 심근, 경색 이런 게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험을 감소.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바로 중성지방을 거기다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이 줄고 중성지방이 혈관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뭐 혈압을 완화시킨다, 이런 개념이 들어 있는 거고요. 관절염 증상은 이 오메가3 자체도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줄여주고, 뇌인지 이건 이제 DHA, EPA 그 이야기고요. 망막 기능 유지를 해주고, 대장 염증, 이 염증과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비만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속에 뭐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들어 있으면 이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게 인지질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오메가 3, 오메가 3, 오메가 6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 3가 너무 많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세포막에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메가6가 많으면. 이 오메가6가 많은 데가 옥수수 기름입니다. 근데 이 옥수수를 누가 먹고 있냐면 돼지가 먹고 있고 또 소가 먹고 있죠. 사료를, 옥수수를. 그게 다시 우리 몸속에 계속 축적돼서 여러분들 몸속에 오메가6가 많이 꽂혀 있습니다. 세포에. 이걸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 게 오메가3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기름을 먹습니다. 특히 들기름, 참기름, 포도 씨유. 뭐 할 때 먹느냐? 라면을 끓일 때 한 스푼씩 넣어갖고 먹어보세요. 무지 맛있습니다. 예, 포도 씨유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도 있죠, 그죠? 예, 그거를 저는 아예 그냥 부어서 먹습니다. 라면 끓일 때. 예,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구울 때도 그거 집어 넣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예, 뭐 뭔가 그냥 기름을 먹는데 살이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 예, 를 느껴보십시오. 한번. 많이 드세요, 이런 기름을. 예. 자, 틈하신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 뒤에 보면 관절 통증, 관절 마찰음 86% 감소되었다. 47세에서 67세까지 120명을 모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데이터 쫙 다 나옵니다. 6주 동안 6, 7이 42, 42일 동안 인체 적용 실험을 한 결과로 터마신입니다. 이 결과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관절 삼출 이게 진물입니다. 진물, 통증 100% 감소, 관절 불편함 83% 감소. 이걸 가지고 식약청에서 개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 결과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관절 통증 환자 수 100%로 보고 쭉 없어졌죠. 42일 정도 되면 거의 10%대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서 통증이 남아있는 사람은 12명밖에 나머지는 다 좋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또 통증의 양이 이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찰음 거의 뭐 다 이만큼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출물 이게 진물이 나오는 건데요. 42일 되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요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요거.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MSM이 들어있다. 강황 추출물이 들어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레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얘도 쓰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여기 MSM을 가지고 요 셀레늄을 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MSM하고 요 밑에 보면 글루코사민이라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얘하고 붙어서 뭘 만드냐면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라고 이게 무릎을 만드는 연골의 재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히알루론산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입니다. 얘가 왜 끈적거리냐면 여기에 수분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수분이 달라붙고 여기에도 수분이 달라붙고 여기에도 수분이 달라붙고 여기에도 수분이 달라붙는데 이런 분자가 길게 막 30만 개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고분자로 되어져 있고 끈적끈적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바르는 히알루론산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S가 들어있죠. 이게 황입니다. 황. 이 이름이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다라는 거죠. 무릎의 구성 성분, 연골세포의 성분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먹어도 요거를 아무리 먹어도 얘가 만들어지지 내 몸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재료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재료가 요겁니다. 요게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 여기 NH라고 들어있죠. 여기 NH라고 들어있죠. 얘가 얘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S하고 요게 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무릎 연골세포를 만들어준다.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어져 있고 뜯어보면 요거 오전에 먹고 요거 오후에 먹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잘 많이 열심히 드셔서 아픈 거 좀 많이 없애고 또 혹시 뭐 팔저림 뭐 이런 거 계시는 분 있으시면 드시면 팍팍 줄어듭니다. 이거 요거는 전부 같이 먹으면 됩니다. 아까 그 비타민, 유산균 먹을 때 얘 같이 먹으면 됩니다. 얘는. 이거요. 얘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강황이 이렇게 생겼고요. 강황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길게 큰 분자로 되어져 있고 얘는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가 약간 기름하고 친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흡수율이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뭐 많이 있긴 한데 또 다음에 시간 주시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죠. 다음 라인 미팅 때 또 자세한 또 설명 듣기로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한상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신규 사업자분들